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의식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의 마음에 있는 제도의 핵심 유전자를 살펴보았죠.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유전자는 뭔가요? 경제 제도와 연관된 유전자인 거죠. 경제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전자인 거예요. 경제 영역만 있는 게 아니죠. 정치 영역도 있죠. 정치 제도로 인해 생기는 유전자가 또 있겠죠. 그래요. 정치 유전자까지 알아야지 제의식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의 제도의 경제 유전자를 X로 볼 수 있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정치 유전자를 Y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반대죠. YX. 이게 Y고 이게 X죠. X. 그러면 정치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죠. 그래요. Composition by a Democratic Method,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죠. 이걸 약자를 따면 CDM이 되겠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긍정하는 유전자. 그러면 항상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반발하는 유전자, CDM, 따옴표. 그래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요. 또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이 또 있겠죠. 구성이 있고 운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Operation by a Democratic Metho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에 긍정하는 유전자, ODM. 약자를 딴 거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에 반발하는 유전자, ODM, 따옴표. 그래요. 또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요? 정치적 전문성을 긍정하는 유전자, Political Professionalism이죠. PPRO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정치적 전문성에 반발하는 유전자, PPRO, 따옴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따옴표는 뭔가요? 반발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권능을 긍정하는 유전자, PG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부 권능을 긍정하는 유전자. 정부 권능은 Powers of Government가 되죠. PG로 표현할 수 있겠죠. PG. 정부 권능을 부정하는 유전자, 정부 권능에 반발하는 유전자, PG, 따옴표. 그래요. 이게 앞에서 언급한 게 기본이 되겠죠. 6개죠. 또 시대나 공간에 따라서 정치와 연관된 특수한 유전자가 생길 수가 있죠. 단일 종족 국가에 긍정하는 유전자, 단일 종족 국가, A Single Race Nation, SR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단일 종족 국가가 유전자가 어떻게 나나요? 단일 민족 국가로 나타나죠. 꼭 단일 민족만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일 인종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요. 단일 종족 국가에 반발하는 유전자, SRN, 따옴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 종족 국가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특정
종교인들로만 구성된 국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뒤가 좀 구별되죠. 종교가 나오지만 특정 종교에 의한 정치 긍정하는 유전자. 그렇죠. 어떤 특정 종교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유교죠. 조선이죠. 유교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현 시대도 남아있죠.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특정 종교에 의한 정치 긍정하는 유전자를 R2로 표시할 수 있겠죠. 특정 종교에 의한 정치 반발하는 유전자 그러면 R이 대시 다운표 리라고 읽을 수 있죠. 특정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 긍정하는 유전자 리저널리즘, 지역 감정 리저널리즘이죠. 리와 구별해서 R2 G로 표시할 수 있겠죠. 특정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 반발하는 유전자 REG 다운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나요? 정치, 경제, 유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XY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XY로 표시해야지 비로소 제의식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XY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겠죠. 사회 활동을 하는 이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살펴봐야 되는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의 마음에 있는 제도의 정치 유전자 앞에서 살펴봤죠. 쭉 표로 정리해놨죠. 순도가 있죠. 순도가 그래요. 순도는 0에서 100이 된다. 그렇게 되죠. CDM 100은 뭔가요? CDM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긍정하는 유전자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 완전 긍정이다. CDM 100, 순도가 100이다 이 말이죠. CDM 0은 뭔가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을 가리키죠. CDM 다운표는 뭔가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반발하는 유전자 0에서 100 순도를 가리키죠. CDM 다운표 100은 뭔가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 완전 부정하는 그 유전자가 되는 거죠. CDM 다운표 0은 뭔가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없는 유전자가 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유전자를 유전자에 의한 영향인 거죠. 뒤에 적은 말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어. 그럼 CDM 다운표 0과 CDM 0은 같은 것이 아니냐? 둘 다 0이니까 겉으로도 드러난 건 그럴 수가 있는데 내용은 다르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대한 인식이 자체가 없는 거고 CDM 다운표 0은 뭔가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대한 인식이 있죠. 단지 부정적 인식이 없는 거죠. 현실에서 보면 영향은 같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실제로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로 쭉 정리했으니까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도의 정치, 경제, 유전자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사례를 보는 거예요. 기타는 정치 유전자에서 기타는 뺐죠. 제의식 정치를 분석하려면 기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도 봐야 되는데 우선은 뺐어요. CDM 80 CDM은 뭐라 했나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이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80이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의 ODM이죠. ODM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높진 않아요. 30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전문적이어야 한다. 전문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BPRO가 뭐라 했나요? 정치적 전문성을 긍정하는 유정자. 그렇죠. 권력 투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국민에 대한 정치, 그것을 가리키죠.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걸 가리키죠. 전문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요. PG30은 뭔가요? 정부의 권능을 가리키죠. 정부 권능 긍정하는 유전자. 정부 권능을 긍정하는데 권능을 필요로 해야지 정부가 생길 수 있겠죠. 국민들이. 정부가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정부 권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죠. 아주 권능에 대해서 높지가 않죠. 의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유전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수치는 좀 달라도 대부분 이렇겠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적 전문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 유전자를 보면 어떤가요? 시장 긍정한다 60. 시장에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죠. PE. 민간 기업에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70. PP. 그래요. 사유재산을 긍정한다 80.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무명을 긍정한다. 우파죠.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XY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XY를 구별하기 위해서 대시를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대체로 뭐라고 하나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자.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가리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CDM 다운표 30. CDM 대신에 뭐라 했나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에 반발하는 거죠. 반발하는 유전자인 거죠.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ODM 대시 50.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에 대해 반발한다. 좀 높다. 50 정도 된다. 민주주의자는 아닌 거죠. PPRO 80. 정치적 전문성을 인정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80 아주 높다. PG.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높다. 이건 뭐라고 표시하셨을까요? 민주주의는 아니죠. 전문성을 중시하고 민주주의 방식에 반발하고 있죠. 권위적 전문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발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적 전문주의가 되면 좋은데,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인기 영합해서 표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 전문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 방식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권위적 전문주의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권위적 전문주의가 민주주의적 전문주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경제유전자는 위하고 똑같이 우파죠. 우파 좌파는 정치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합치면 이렇게 되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권위적 시장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민주주의자와 권위적 시장주의자는 어떤가요? 우파죠. 공통점이 있으니까 지향하는 사회는 같으니까 그래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권위적 전문주의, 우파이면서 권위적 전문주의, 권위적 시장주의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가요?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출되고 운영된 정부를 가지고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상대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갔냐, 뒤로 쳐졌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냐, 시장 지배 시의 제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갔냐, 약화시키는 쪽으로 나갔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중요한 것은 앞이겠죠. 선동민주주의, 그래요. 선동민주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적 구성과 민주주의적 운영의 긍정적이죠. 그런데 뭐에 반발하나요? 정치적 전문주의에 반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전문성 뭐 필요해. 뭐 인기 있는 정책을 써야지.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시장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쌀 무조건 다 사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선동민주주의죠. 정치적 권능을 아주 크게 보는 거죠. 정치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많겠죠. 시장 기능에 반발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민간 기업에 반발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사유재산에 반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신분제도를 어느 정도 신분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문명에 반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형적인 좌파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민주주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하고 있죠.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민주형 빨갱이. 그래요. 왜 종류가 발생해 버리나요? 정치 유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우파에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왜 그런가요? 정치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권위적 전문주의, 민주주의적 구성에 반발하고, 민주적 운영에 반발하고. 근데 전문성은 아주 높죠. 또 정부에 대한 권능에 아주 긍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위하고 똑같이 좌파 우파는 경제 유전자에 결정된다 했죠. 그래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이런 그래요. 유전자를 지니게 되죠. 전체는 독재적 사회주의자, 독재적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 빨갱이죠. 그래요. 또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요? 주변인이 있댔죠. 주변인이 있댔어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영향도 받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저번 시간에 그런 사람들의 유전자를 살펴봤죠. 그래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긍정하는 유전자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반발하는 유전자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인인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적 전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 정부의 권능도 어느 정도 인정하죠. 아주 높진 않더라도 하더라도.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실용적 민주주의자가 된다. 그래요. 한국에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주변인.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정책을 보면 빨갱이 정책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민간기업 시장을 키우려 하고, 그 주변인인 거죠. 실용적 민주주의자죠. 박근혜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도를 보는 거예요. 정책과 제일 중요한 건 정도죠.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승만은 어떨까요? 자유민주주의라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본다 했죠. 그 당시 이제 일제치하에서, 또 그전엔 조선시대였죠. 민주주의라는 관념이 자체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운영된 경우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요. 민주주의 방식을 동원했어요. 구성이나 운영이나. 또 나름 전문가를 쓰려고 했죠.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한국에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수치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겠죠. 수치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는데 자유민주주의자겠죠. 윤보선 대통령 관심 없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가요? 민주주의적 구성과 운영에서 후퇴를 하죠. 민주주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냥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과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더 나가는 거죠. 노력을 하죠. 또 굉장히 전문가들을 중시하고 그러죠. 그래요. 아까 설명했죠. 권위적 전문주의와 주의자이면서 우파인이다. 권위적 시장주의자다. 권위적 전문주의가 얘기했죠. 그전에는 민주주의적 전문주의였죠. 근데 너무 엉망이 되니까. 그래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발해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또 폭동도 일어나고 이랬죠. 4.19.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적 시장주의자, 우파죠. 전두환 대통령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고, 노태우 대통령도 설명했죠. 노태우 대통령은 뭐랬어요? 이러한 정치를 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자를 볼 수 있겠죠. 무조건 군인 출신이라 해서 권위적 전문주의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요. 좌파 정책도 보이죠. 보여요. 그렇다 해서 민간 기업과 시장에 악영향을 주려고 했다. 부정적으로 봤다. 하여튼 좀 애매하죠. 그 주변인인 거예요. 주변인. 그래요. 실용적 민주주의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슷하다 했죠. 상대적이라 했죠. 정책과 이렇게 이런 어떤 정책을 보면 상대적인 건데, 선동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운영과 구성은 중시하죠. 전문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죠. 다수결이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부동산 정책도 반시장적으로 펼치고 그러죠.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도 그러고 좌파죠. 근데 민주적 사회주의자, 민주형 빨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은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 정책을 많이 쓰죠. 그렇다 해서 민간 기업이나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좌파 정책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체는 그냥 실용적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보면 어떤가요? 하여튼 뭐 구성은 민주적으로 된 거죠. 됐고 전문성도 또 어느 정도 중시하냐는 건데 또 중시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유전자는 민주주의적 전문주의다. 경제 유전자는 뭐 성과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죠. 몇 가지 일도 했죠. 했어요. 뭐 완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돌이켰고 그래요. 좀 완화되는 부동산 정책도 좀 시장적으로 하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유전자는 우파인데 뭐 성과가 어떻든 간에 경제유전자는 우파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 제도의 정치유전자, 제도의 경제유전자를 통해서 또 정치 경제유전자를 살펴봤고 또 대통령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들까지도 평가를 해봤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